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솔직히 저도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건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 같은 미국 대형 은행들이 손을 잡고서 2027년 상반기까지 공동 토크나 예금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블록체인 결제망을 은행이 직접 굴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켜만 보던 은행들이 드디어 칼을 빼든 셈입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코인 대표주자인 서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토크나 예금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 예금은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정해진 절차로만 움직입니다. 토크나 예금은 이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24시간 언제든지 즉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이 돈은 은행 시스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행 장부 안에 예금으로 남아 있으며 움직임만 블록체인처럼 빨라지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블록체인 속도는 가져오되 고객 돈은 자기 울타리 안에 그대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럼 은행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명분은 분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은 빌려줄 돈이 줄고 수익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객 돈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되 은행 시스템 안에는 그대로 묶어두자. 이게 토크나 예금의 진짜 목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예금을 지키려는 방어전인 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단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흐름과 같이 봐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가 지난 5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들고만 있을 때 주는 이자는 금지하고 결제나 송금 같은 실제 활동에 연동된 보상만 허용한다. 쉽게 말해 보유만 하면 이자 못 준다. 써야 보상 준다로 정리된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그 이자를 막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 은행은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넣으면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행권, 단체들은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의 예금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걸 막을 강력한 가드레일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이자 금지 조항으로 그 요구가 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은행이 일단 1차전을 가져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그림을 서클에게 불리하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약간은 그렇게 봤고요. 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분야의 대표 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6월 7일 기준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52주 고점이 299달러였으니까 거기서 한참 추락한 겁니다. 은행이 직접 들어오고 법안은 이자를 막고 거기에 비트코인까지 202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 밑으로 빠졌습니다. 서클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삼중고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될 겁니다. 시장이 완전 겁을 먹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더 들여다보니 사실 서클의 하락은 이 뉴스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6월 3일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가 새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준비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서클이 11% 빠졌습니다. 은행 발표보다 이틀이나 빨랐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클 수익의 96%가 USDC를 받쳐주는 국채 이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 서클 수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셋째, 비트코인 급락.
넷째, 클래리티 이자 금지, 다섯째, 은행 토큰화 예금까지. 사실은 삼중고가 아니라 여러 악재가 몇 주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발표는 마지막 한 방이었지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다음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서클은 끝난 걸까요? 사방이 막혔고 주가는 반토막에 났고 거인 같은 은행들이 직접 들어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시장이 놓치고 있는 다른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클은 이미 단순 발행사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서클은 결제망, 외환, 실시간 정산 쪽으로 사업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코인 회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간 송금을 처리하는 환거래 은행망이나 결제 프로세스와 경쟁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행들이 토크나 예금으로 이제 막 들어오려는 그 영역보다 서클은 이미 한 단계 더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쫓아오는 자리에 서클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클은 그 다음 자리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격당하는 쪽이 아니라 앞서가는 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6년 들어 USDC의 조정 거래량이 2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더의 USDT는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USDC가 테더를 앞지른 겁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자는 못 주게 됐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결제와 거래 영역에서는 USDC가 이미 1위로 올라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USDC를 쓰는 이유가 이자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기 편하고 믿을만 해서라는 신호입니다. 이자 금지가 치명타라던 시장의 걱정과 실제 사용 데이터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역설적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보유 이자를 막고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악재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이건 서클이 가려는 방향과 오히려 같은 쪽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클은 이미 그냥 들고 있게 만든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쓰게 만드는 결제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유가 아니라 활동에 보상을 준다는 법의 방향은 단순 보유 수요에 기대던 경쟁자에게는 타격이지만 사용을 무기로 삼는 서클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인데 누구에는 족쇄가 되고 누구에게는 길이 됩니다. 저는 서클이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발표는 빠른데 실행은 느립니다.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 네트워크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이 목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 그 기술을 벤더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조사를 봐도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여전히 제한적인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대한 은행들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의사결정도 느리고 합의도 오래 걸릴 겁니다. 반면 서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발표 한 줄과 실제로 굴러가는 서비스는 무게가 다릅니다. 은행이 준비하는 1년 사이에 서클은 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사실 은행의 이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JP모건은 이미 2025년 11월 자체 예금 토큰인 JPM 코인을 내놨습니다. 한참 전부터 준비해 온 겁니다. 이번 공동 네트워크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큰 그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이렇게까지 오래 공들여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흐름을 그만큼 위협적으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이 거인들이 다 모여 움직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반전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서클은 단순 발행사를 넘어 결제망과 정산으로 은행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 이자를 못 줘도 USDC는 이미 거래량 1위입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 클래리티의 활동 기반 보상 방향은 사용 중인 서클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넷, 은행의 실행은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시장은 삼중고만 보고 서클을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서클이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위기의 신호보다는 전환의 신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은행들의 발표를 오히려 이렇게 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보수적인 은행들이 이름값 있는 곳들이 다 모여서 블록체인 결제망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협이 작으면 거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거인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흐름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크기가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은행이 서클을 공격하러 나온 게 아니라 서클이 만든 판으로 은행이 끌려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한 개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은행이라는 거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그 무게는 분명 무겁습니다. 자본도, 고객도, 신뢰도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년 뒤 토크나 예금이 자리를 잡으면 서클이 정말 밀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클의 수익의 대부분이 금리에 묶여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리면 사업 방향과 무관하게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서클이 반드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서클의 단기 주가이지 서클이 가는 방향 자체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가는 은행 발표와 비트코인 급락과 금리 우려가 한꺼번에 겹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사건들의 합의입니다. 반면 서클의 결제와 정산의 인프라로 옮겨가는 흐름, USDC가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흐름,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긴 호흡의 방향입니다. 주가와 방향을 구분해서 보는 것,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물러서서 보면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은행이 토크나 예금 만들든 서클이 USDC를 키우든 비자가 새 플랫폼을 내놓든 이 모두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위에서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은행일 수도 서클일 수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움직이는 세상, 그 방향 자체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클 하나의 주가보다 이 거대한 이동 자체에 더 주목합니다. 개별 승자를 맞히는 것보다 흐름 방향을 읽는 게 길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뉴스 한 줄에 휩쓸려 끝났다? 망했다?를 단정하기보다 그 뉴스가 더 큰 흐름에 어디쯤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 보면 서클의 위기지만 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큰 흐름에서 보면 서클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가능하면 한 발 더 물러서서 흐름 자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단기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안은 이자를 막았고 서클의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표면만 보면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서클이 이미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고 USDC는 실제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은행의 실행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구간이지만 큰 흐름에서 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방향, 그 자체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고요. 은행이라는 거인이 움직였다는 건 끝의 신호가 오히려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